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는요, 칼이 아니라 지혜로 얻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로마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단결과 전략만으로 막강한 귀족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왔는지, 그 200년에 걸친 놀라운 투쟁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다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 중 하나거든요. 로마의 이 사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자, 그럼 모든 갈등이 시작된 지점, 로마 공화국 초창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로마가 왕을 쫓아내고 공화국이라는 멋진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름만 공화국이지 사실상 몇몇 소수만을 위한 나라였던 거죠. 와,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요, 이 불균형이 정말 극명했어요. 한쪽에서는 귀족들이 정치, 땅, 법,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평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 복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다 짊어지고 있었죠. 나라를 지키는 건 난데 정작 그 나라의 주인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공화국이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귀족들이 원로원과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자리를 싹 독점하면서 사실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 거죠. 특히 저 원로원은요, 그냥 자문기구 같은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전쟁을 결정하는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리한 판세 속에서 평민들에게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중장보병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심장, 그 진짜 힘은 말이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소수의 귀족 기병이 아니었어요. 바로 방패와 창으로 촘촘한 벽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는 평민 보병들, 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민들이 그냥 군인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돈으로 무기 사고 먹을 것 챙겨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국방 자체가 평민들의 희생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엄청난 지렛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민들은 그 지렛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냅니다. 그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었죠. 이 투쟁이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기원전 494년에 첫 파업을 시작해서 법을 만들고 또 싸우고 마침내 평등을 얻어내기까지 무려 200년이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성산사건입니다. 귀족들의 억압에 더는 못 참겠다며 평민들이 다 같이 로마를 떠나서 성스러운 산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벌인,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던 엄청난 집단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시장은 텅 비었고 대장간에선 망치 소리가 멈췄고 국경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심장이 그냥 멎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파업을 넘어서 이럴 거면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이건 귀족들 입장에서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귀족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 평민이 없으면 로마도 없구나. 당장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군대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야말로 속수무책,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으로 누르자니 군대가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다 떠나보낼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결국 귀족들이 선택한 건 타협이었습니다. 백기를 든 거죠.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민의 편에 서서 귀족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호민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평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첫 번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승리를 거뒀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여전히 귀족들 손아귀에 있었거든요. 평민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법이었어요. 귀족들 머릿속에만 있던 그 법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꺼내놓는 거였죠. 그 결과물이 바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입니다. 이전까지는 귀족들 마음대로 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었죠. 근데 이걸 처음으로 딱 글자로 새겨서 모두가 보는 광장에 내건 겁니다. 법이 드디어 몇몇의 독점물에서 모두의 것이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절반의 승리였죠. 법이 공개된 건 엄청난 발전이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여전히 빈 문제라든지 귀족한테 유리한 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귀족이랑 평민은 결혼도 못하게 막아놨으니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투쟁이 드디어 200년 만에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정치적 평등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수십 년의 싸움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 위대한 전환점의 이름 바로 기원전 367년에 만들어진 리키니우스법. 이 법 하나가 로마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 1,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리키니우스법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자리 하나 줄게, 참여해, 이 정도가 아니라 권력을 아예 나누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리키니우스법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 다룬 게 아니었어요. 평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빈 문제도 해결해주고 귀족들이 땅을 독점하는 것도 막았거든요. 정말 포괄적인 개혁이었던 거죠. 이걸로 200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네, 맞아요. 로마 평민들은 칼과 피가 아니라 자신들이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그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건 정말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지혜와 단결이 만들어낸 승리였어요. 2500년도 더 된 이 로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해 보여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그리고 평화롭게 움직일 때 과연 세상은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